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금리를 연내 한 번 더 인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이슈도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남지 않았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몇 개월 안에 시작할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금리 상승 수혜주 그리고 테이퍼링 수혜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좋은 주식.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오르면 코스피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것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골드만삭스 하는 8월, 11월 금리 인상. 그러나 코스피는 3,750 목표가 유지.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오르면은 비투나 영끌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증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3,750을 목표가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오른다는 소리겠죠. 계속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골드만삭스는 한국투자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한국은행이 8월 26일 어제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11월에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올해 0.25씩 두 번이나 인상할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일단 반은 맞게 되었습니다. 어제 바로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되었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많은 시각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저금리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2008년만 해도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5%, 6% 이 정도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쭉 떨어지더니 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가 쭉 빠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일단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까지 총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나 그러한 시각이 많습니다. 자, 기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마도 지금 딱 들으시는 기리분들 중에서 99.9%에 가까운 기리분들이 금리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혹은 금리가 오를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 상승하면은 같이 주가가 오르는 기업이 있대. 이거 살래 말래 라고 하면은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기릿은 몰빵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은 비중으로는 조금은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고 그때 이제 금리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금리가 다 오르고 난 다음까지 그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번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빨간색 칸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를 보니까 2009년 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하락을 하고 그때부터 올라갔습니다. 2009년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6년 6월 이때까지 금리가 떨어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같이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자, KB금융 똑같은 시기를 빨간색 박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 빨간색 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재미가 없는 흐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KB뿐만 아니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도 상승, 여기도 상승. 그리고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상 이렇게 빨간색일 때는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아닌 흰색 부분에서는 주가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칸이 뭐였죠? 금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빨간색 박스로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기리분들, 지금 금리는 올라가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제 금리가 다 올라가고 끝이 났나요?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두 번이나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차트는 10년간의 차트이기 때문에 나무와 숲이 있다면 숲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숲을 보면 대부분은 다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올해 초죠. 빨간색 박스를 보자면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쭉 기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더블딥 우려가 나온다면서
쭉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이 똑같은 기간에 다른 주식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B금융입니다. 은행주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도 쭉쭉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시피 테이퍼링 언젠가는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는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말은 금리 상승 수혜주인 은행과 보험주를 공부해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KB만 그런가 라고 봤더니 신한주주도 똑같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예상 목표 수익률은 1년 플러스 알파를 잡고 20% 정도의 시가 차익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배당을 1년치 혹은 2년치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의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호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갑자기 세계 증시가 엄청나게 이상하거나 미국이랑 중국이 전쟁을 한다거나,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는 탄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설사 물린다고 하더라도 야, 뭐 1년에 5% 정도의 배당이 주니까 배당만 받아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겠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 예로 다른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10%면은 야, 이거 언제 또 회복하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이 가능하죠. 야, 10% 해봤자 어차피 2년 배당 받으면 원금이네, 그 사이에 또 주가는 올라있겠지, 이렇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증시가 조금 혼란할 때 은행주 투자는 우리의 멘탈을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주식시장이 불타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그거 은행주 말고 다른 거 샀으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은행주를 현금처럼 바로 매도한 다음에 다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도 있죠. 혹시나 지금까지 보셨는데 야, 근데 이거 기릿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시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보험주 일제히 상승, 바로 어제 뉴스죠. 어제 기준금리가 상승하니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은행과 보험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같이 있습니다. 보험주 3분기에도 비중 늘려라, 배당 매력 부각, 잭팟 터트린 4대 금융지주사, 사상 첫 중간 배당 실시, 이렇게 보험주와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좋은 모멘텀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두 번째 질문,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가 오른다고 은행주 빼고 증시가 하락하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나저나 여기 갑자기 팬더가 있는 이유는 그냥 귀여워서 넣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뉴스 기사에서 다른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2010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사이클이 지금과 같을 때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말뿐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코스피를 딱 봤더니 뭐 우상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금리 상승 시기 박스를 넣어보자면은 이렇게 파란색 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가는 진짜로 올랐네요. 확실히 금리가 이렇게 두 번 오르는 그 시기 동안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봐야겠죠. 자, 미국 다우를 딱 봤더니 야, 여기는 뭐 박스를 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올랐네요. 참고로 미국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1일에 6,4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000이네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 자체가 5배가 넘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한국장만 하는 것보다는 미국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스피의 흐름은 어떤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100% 똑같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기분들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공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